정치권도 하루하루 뭐 시끄럽지 않은 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선 한성교 미래한국당 전 대표 사퇴 직후 곧바로 원유철 의원이 대표로 왔는데 최영일 평론가님, 네. 원유철 의원 뭐 황교안 대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총선이 진짜 20여일 남았습니다. 한 3주 남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이제 비례 위성 정당 문제가 여야 모두 시끌시끌한데요. 그중에 이제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의 관계에서 엊그제 한성교 전 대표가 그러니까 이제 비례 명단을 독자적으로 공개했다가 이게 공개되기 1시간 전에야 황교안 대표가 보고 격노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고요. 이 명단이 선거인단에서 부결이 되면서 사실 한 4명 정도는 수정했는데 이 소폭 수정안이 부결되면서 불신임 받은 한성교 대표가 눈물의 사퇴를 했고요. 예. 다음 날 바로 원유철 의원과 정가빈 의원이 이 통합당이 한국당으로 이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유철 대표 체제가 어제부터 됐어요. 오늘 어떤 보도가 나왔냐면 공관위원장은 한성교 전 대표 체제에서 그대로 있었던 공병호 공관위원장이었는데 전격 경질됐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네. 비례 명단을 완전히 바꾸겠다. 당대표 뜻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 아니요. 다른 당대표죠. 사실은 원래는 미래통합당의 의지를 미래한국당의 비례대표 명단에 좀 강력하게 반영하겠다. 그게 이제 현 대표인 원유철 대표의 이제 어떤 의지고 그러다 보니까 공관위에서 아마 비례 명단을 새로 짤 것인데 오늘 아침 보도에 따르면 70% 정도는 대폭 수정되지 않겠나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사실 뭐 이 야당도 그렇지만 여당도 비례대표, 비례정당 문제 가지고 시끌시끌합니다. 네. 최영일 평론가님, 민주당도 사실 비례정당 참여를 하지 않겠다. 네. 근데 말을 바꿨죠. 그 꼼수다 그랬던 거죠. 미래한국당 해선 안 될 일이다. 반칙이다. 불법이다. 이런 이야기 했는데 이제 추진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뮬레이션 결과 미래한국당이 상당한 비례 의석을 가져가겠는데 여기 놀라서 우리도 안 쓸 수 없다. 그래서 지금 결국은 이 플랫폼 정당을 만들기로 했는데 더불어시민당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원외의 이제 소수 진보 정당 넷과 모여서 원래는 시민과 함께라는 플랫폼 정당을 이제 더불어시민당으로 이름을 바꿨고요. 또 하나 정봉주 전 의원과 손혜원 무소속 의원이 추진한 열린민주당이라는 비례정당이 또 하나 생겨 있습니다. 과연 이제 민주당이 이 두 개가 이제 존재하고 있는데 참여하는 것은 더불어시민당만입니다만 어떤 또 총선 결과가 나올지도 아주 갑론을 박입니다. 예. 네,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더불어시민당을 놓고도 진통을 겪고 있는데요. 오늘 신문을 보니까요. 이해찬 대표가 이 서른 대표한테 좀 조용히 하라고 했다고. 그 얘기 혹시 보셨는지. 서른 대표는 이제 최고위원이잖아요. 네. 그런데 최고위원인데 비례정당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최고위원회에서 아무런 얘기도 없었고. 네. 그런데 두 번째로 이제 의원 꿔주기 문제가 지금 대두되고 있는데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에서 이 의원을 보낼 거 아니에요. 자매정당한테. 그렇죠. 그러면 그 자체도 최고에서 논의가 돼야 하는데 이런 논의가 전혀 되고 있지 않은 것에서 굉장히 불만을 틀어놓으면서 이 얘기를 하니까 이해찬 대표가 조용히 하라고 한 거예요. 근데 원래 서른 대표는 그 비례정당, 위성정당 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반대를 했었어요. 그래서 내부에서 사실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사실은 원칙적으로 만약에 정말 자매정당이나 위성정당을 만들려고 하면 적어도 최고위원 정도는 알고 서로 논의가 돼야 하는데 이게 전혀 뭐 논의가 되지 않고 지금 언론 보도에 의하면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뭐 주도적으로 해서 만들었다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서로 입장에서는 불만을 좀 표시했다고 볼 수 있고 아니 이렇게 갈 바에는 차라리 우리도 미래한국당처럼 미래통합당, 미래한국당 만든 것처럼 우리도 더불어민주당이 그냥 순수한 자매정당을 만든 게 더 좋지 않았느냐. 이게 꼴사납다 이제 그런 취지로 얘기를 하니까 사실 이해찬 대표가 저지를 한 거죠. 사실 뭐 미래정당 부분에 있어서 말 바꾸기 논란이 여당 속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 또 한 분이 말을 바꾸셨더라고요.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다시 출마를 한다면서요? 다시 출마를 하는데 지금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하는 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비례정당에서 사실은 탈락한 의원 등등이 있잖아요. 후보들이 있잖아요. 김의겸 후보도 사실은 군산지역 나오려고 했다가 부적격으로 탈락하지 않았습니까? 본인이 사퇴하는 형식이었지만 본인이 사퇴하는 형식이었지만 이제 당의 압박을 받고 결국은 출마를 접었다 그랬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봉주 전 의원 등이 추진하는 열린민주당에서 열린 오디션 방식으로 비례 후보를 만들겠다고 하면서 상당히
화제 인물들을 많이 모으고 있습니다. 예. 여기에 이제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도 들어있고요. 또 누가 들어있냐면 명단에 보면 바로 얼마 전에 청와대를 사직한 최강욱 전 공직기관 비서관 이런 이름도 들어있어요. 예. 그래서 실제로 이제 비례 명단에 올라가서 공천을 받고 출마할지는 아직은 모릅니다. 며칠 더 지켜봐야 되지만 흥행을 위해서 상당히 민주당 외곽의 명망가들을 모으고 있는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게 문재인 대통령 뭐 청와대 있다가 공천에서 잘 안 되니까 이쪽 비례정당으로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얼핏 들기도 합니다. 일단 뭐 배지를 달아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이번 뭐 일단 유성정당도 그렇고 더불어민주당이나 이제 그 미래통합당도 보면 이번 제가 이제 선거를 수없이 많이 봐왔는데 네. 삼무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세 가지가 삼무요? 없다. 일단은 시스템 공천을 하겠다고 하는데 시스템 공천이 전혀 아니에요. 그럼 공천을 했다가 이걸 물리고 취소하고 이런 사태가 번번이 일어나면서 사천이다 이런 얘기가 오고 있고 네. 두 번째는 원래 선거는 중도 진영을 잡아야 하거든요. 예. 근데 야당이나 여당이나 중도 인사를 잡으려는 노력은 전혀 없어요. 단지 진영 논리에 의해서 우리 편만 끌어들이려는 경향이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 특징이 뭐냐면 야당 여당 마찬가지예요. 자기 당에 쓴소리하는 사람들은 다 공천이 떨어졌어요. 그 자체는 뭐냐? 이것은 자기 지지 세력을 얻고 가겠다는 거고. 개혁은 어디 간 겁니까? 개혁. 그 개혁과 혁신, 뭐 아니면 인물 위의 공천 이런 것들은 이번 선거에서 완전 사라진 거죠. 그래서 전에 어떤 이 총선이 되면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선거를 해서 표를 얻겠다고 했는데 지금은 그런 건 전혀 완전 사라진 거예요. 그냥 국민 눈치 안 보고 우리 지지하는 세력 얻어서 유성정당 만들어서 비례대표 얻고 어차피 우리 걸 찍을 거야. 이제 그런 취지의 지금 총선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어떤 형태로든지 국민이 심판을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네. 국민들이 사실 코로나19로 정신 없는 틈을 타서 정치권에서 정말 이전 투구하는 모습이다. 최영일 평론가님. 지금 우리 언론과 비례 여론의 정당 과연 어떤 투표 결과가 나올지 좀 예상하시나요? 네네. 아니, 저는 일단 이래요, 지금. 이게 사실은 반칙과 편법이 난무하고 있는데, 네. 지금 그러니까 친여, 정부 지지층은 그대로 결집을 하고, 또 지금 보수 지지층은 보수 통합 과정에서 또 지금 뭐 비례정당 찍겠다는 여론이 적지가 않습니다. 또 네. 결집을 하고. 네. 그러니까 지금 중도층만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어느 쪽이 원칙을 고수하는 거야. 사실은 똑같이 서로 반칙으로 지금 싸우고 있는 양상이거든요. 그럼 이제 좀 명분, 정도, 우리가 정치에서 그동안 또는 정치적인 상도의 이런 얘기들은 지금 어디로 실종된 것인가? 좀 말씀하신 대로 저 언론 책임도 있는 게 코로나19가 너무 급박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을 아주 제대로 분석해서 짚었어야 되는데 이게 참 총선에 대해서는 우리도 보도도 좀 부족했고 예. 이 시간은 이제 3주여로 다가왔고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서 국민들은 너무 정보 없이 최소한 후보와 공약도 제대로 모르는 상태에서 정말 늘 깜깜이 선거라고 얘기해 왔지만 네. 올해는 더더욱 깜깜이 선거를 치러야 되는 상황이 돼서 저는 안타까운 것 오히려 같습니다. 정치권에서 지금 이 코로나 상황 역이용하는 거 아니냐 이런 그런 생각도 생각이 들어요. 네. 이럴 때 사실 저희 언론에 분명히 책임도 있는데 이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이 오락가락하는 사이에 정치권에선 자신의 세력들을 위한 이전 투구가 국민들의 눈을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계속해서 해보게 됩니다. 네, 씁쓸한 얘기였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까지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